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날씨가 조금 내려와서 잠바를 입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죠. 4년 전에 재임을 했던 트럼프 후보가 되는 거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반응을 이게 다 했죠. 저희 나라하고 독일은 좀 빠지고 일본 오히려 상해 쪽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급등락 그런 장세는 보이지 않고 어떤 결과에 대한 선반영이 일정 부분 돼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뭐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죠. 퍼스트 USA, 미국 우선주의, 또 어떤 곳은 또 only USA, 오직 미국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내 자국 기업은 제재를 풀고 해외 기업들한테는 제재를 하겠다. 그 방법은 이제 관세가 될 수도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죠. 중국한테 사드가 2016년에 설치되면서 그 중국 소비 시장에 진출했던 롯데라든가 그런 소비재 기업들이 순환을 받아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됐죠. 중국이 한번 그런 제재를 저희한테 했었고, 코로나 때 그 아베 재임 시절에 반도체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그런 제재가 있었죠. 소재 부품에서. 그래서 미국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는 제재를 받는 나라. 제재를 할 수 있는 산업이나 분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재를 하려면 독점을 하거나 표준화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죠. 상대방에서 제재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야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없었는데, 삼성도 새로운 AI라는 산업 생태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후발 주자가 된 상황이라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돼버렸어요. 메모리 산업도. 유튜브를 보면 요즘은 교수님들도 다 개인 유튜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 패널이 보면 다 전문가들인데 성향이 어떤 이렇게 일궈낸 성과
대한 평가,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뭐 토론은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데 전체적인 유튜브 분위기가 약간 과거지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좋은 목소리는 별로 안 들려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국가나 우리 한국이나 뭐 국민들의 상황, 정치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회의적인 토론이 참 많더라.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지나온 코로나 과정이 어려웠고,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들어졌고, 지금 4세대 산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국가대표 기업도 흔들리니까 상황인식도 뭐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AI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AI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패널이 많지 않더라. 제가 볼 때 아주 그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접근밖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몇 군데는 보면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생각하는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 그게 가장 우려가 돼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정치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특히 경제, AI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고 제시를 하는 분야가 시간이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왜 못했냐, 지금은 어떠냐, 뭐 이런 쪽에 시간이 많아요. 그것은 AI 인재 육성 자체가 안 됐다. 우리나라에서 AI를 먼저 꺼낸 게 어디죠? 그나마 삼성인데 그것도 201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 AI를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스승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수님들이 있어야 제자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AI 분야에 대해서. AI 분야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의 교수님들이 있었다면 삼성이 2019년에 HBM을 포기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학계에서 도시락 싸고 아마 말렸을 거다. 2019년만 해도 그런 인재가 없었다. 5년 전에.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이공계 쪽에서, 물론 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 AI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그게 생태계의 출발인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야 제도 만들고 규제 만들고 기술 개발할 거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끌고 나갈 생태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일단 교육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 AI 인재, 한국인 AI 인재라든가 외국 AI 인재를 연봉을 많이 줘서라도 스카우트 해야 돼요. 스카우트 해서 대학 교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또는 연구소에 자리를 주거나 해서 가리키고 연구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생태계 조성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국가주도 산업화를 했잖아요. 지금은 민간주도 개혁화를 해야 된다. 혁신화. 국가주도 산업화가 난 게 뭐예요, 결국은? 소득의 불균형이 났고 자산의 불균형이 났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뭘로 볼까요? 부동산에 인질이 된 국가, 부동산에 인질이 된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동산에 인질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부동산에 휘둘리는 국가, 부동산에 휘둘리는 국민들. 그렇게 추구했던 그 대상에 인질이 된, 이거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매간 매직을 하는 영부인. 그런데 처벌을 안 해. 1,200원이라고. 1,200원? 네. 그런 나라. 망하는 나라의 징조 아니에요, 그게? 매간 매직 탐관오리. 매간 매직이 한 거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죠. 근데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상황을 넘어간다?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까요? 저 나라에 투자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국가는 국부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국력. 그거를 지금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검찰하고 기재부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적 자금을 함부로 쓰잖아요. 함부로. 검찰하고 기재부가 그냥 함부로 쓰잖아요. 공적 자금을, 국부를. 일부 집단이. 그러니 소득의 재분배가 되겠습니까? 평등하게 재분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피아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일부 그 특정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검사 집단이 국부에 관여해가지고 손을 댄다? 정리 빨리 해야죠. 나라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양극화는 계속되고. 아니 기획재정부나 검찰은 정의 실현하면 된다니까. 정의 실현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기재부는 예산을 잘 관리해서 소득 분배를 균형 있게 하시라고. 휘둘리지 말고 용산에. 균형 있게 안 하니까 모피아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국가재정이 크게 보면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으로 조금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뭐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못 느끼겠다니까. 뭐 어디로 가는가를. 국민 입장에서. 땜빵하는 기재부 아니에요, 지금. 세수부적으로. 자기 발등 끄기도 바쁜 기재부가 국민을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저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끈이었어요? 막끈이요? 막끈. 잠깐만요. 막끈이 날 것 같은데.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생태계. 어떠한 회사만 딸랑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회사에 관련된 협력업체, 관련된 뭐 숙박시설, 그린생활시설, 그런 클라우드가 형성이 돼야죠. 인프라. 그게 생태계가 됐을 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공장 하나 딸랑 져놨다고 그게 고부가 가치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주만 해도 삼성전자 두 가지 모델은 멕시코로 또 10월부터 그쪽에서 생산한다고 광주 난리잖아요, 지금. 협력업체들 다 죽는 거야. 보통 100개, 200개 협력업체 있을 거예요, 냉장고면. 그럼 광주 지역 경제 자체가 그냥 죽는 거예요. 보통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협력업체가 사이즈가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작은 돈은 아니지. 그런 부분이 광주 지자체하고 협력을 또 해서 왜 옮기게 됐나? 옮기면 기존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안은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삼성도 자기 발에 불등 떨어진 거 끊으라고 바쁜 거야. 협력업체는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생태계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칼라 막끈이어가지고. 왜 삼성이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국가가 보호를 못 해주고 떠나는 거를 막아주지 못한 거 아니에요? 국가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더 경쟁력이 있으면 뭐하러 옮기겠어요. 삼성이 멕시코로.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뭐 제국주의적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재에서는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 또는 제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과 국가 생태가 돼 있는 나라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식민지나 다름없어요. 아니 뭐 총칼 들고 와서 주둔한다고 그게 식민지입니까? 그것만 식민지예요? 경제적으로 제재당하면 그 자체가 식민지인데? 이 정도 굵기가 너무 가늘어서요. 그렇죠. 이게 지끈이에요? 막끝. 칼라 막끝. 일본한테도 제재를 당해봤고 중국한테도 제재를 당해봤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제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기술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을 가리키고 배우는 교육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전 하나의 인프라 구성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의 국정운영.
국가 운영,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의료 생태계에 접근한 상황을 보면 너무 우려된다는 거죠. 붕괴시켰잖아요. 과학계도 R&D 붕괴시키고. 아니다. 이것만 가져가셨죠. 생태계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저는 없다고 봐.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야. 그게 교육계까지 미쳤잖아요. 의료계 무너지고 과학계 무너지니까 교육계 자체가 대학 입학 관련해서 붕괴되잖아요. 교육이 붕괴되면 국가 미래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혹시나 모자를 줄까봐 그렇게 드렸거든요. 자영업 시장도 생태계예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젊었을 때 회사를 많이 다녔어요. 공무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조기퇴직을 해야 되는 시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50대에 조기퇴직해갖고 뭐합니까? 국가에서 시니어 산업이나 실버 산업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잖아요. 5, 60대에 대한 생태계를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로당 갈 나이입니까? 그게 있었으면 자영업이 붕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그 노후자금, 퇴직금 받으다가 자영업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포화 상태가 돼. 25% 갔던 자영업 비율이 19.7%가 돼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5%의 자영업자가 망한 거지. 그게 구조조정이 된 겁니까? 망해서 길바닥에 다 나앉은 건데. 아직 3만 원을 안 쓰신 거예요. 네, 안 쓰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그 생태계를 보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 줄어든 이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줄어든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구제책을 마련해줘야죠. 생태계가 5% 정도 줄었으면 국가 100% 중에 5%의 생태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비상 상황 아닙니까? 국가 세금으로 그냥 관저에서 먹고 사니까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나가는데, 해외 나가는데 5, 60억씩 쓰니까 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국정으로 운영할 때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AI 분야에 대한 접근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교육계 인재를 키워야 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르칠 사람을 외국에서 스카우트하고 스타트 기업들 창업하게 청년들 지원해주고 지방에 연결시켜주고 스마트 단지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으면 맨날 주식시장 쳐다보면 뭐예요? 안 올라. 그 생태계가 안 돼 있는데 주식시장 쳐다봐야 그게 빨간불 들어오나? 다 파란불이지. 내 집 바라봐야 뭐예요? 허공에 떠 있는 성냥감 네모지. 20억짜리가 30억, 50억 날아갈 것 같아? 원래 그거 한 3억밖에 안 됐던 게 다시 고향 찾아온다니까, 3억으로. 왜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냐 이거지. 다 정치인을 국가에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도 안 늦다. 생태계 관점에서. 제재받지 않는 나라.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그런 국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선열들이 그 광야에서 피눈물 흘리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쌓아 올린 거 그냥 국부 막 써대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밀란 일어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냥 그 상품명에다가 혹시 꽂아서 놓으시면 자, 생태계 관점에서 제재받지 않는 나라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